예, 안녕하십니까. 민부교수 유병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문이 몇 개 개정돼가지고 전체를 다시 촬영할까 했는데, 그냥 개정 조문 위주로 보겠습니다. 전체가 개정된 게 아니고, 법 원리는 똑같고, 특징적인 몇 개가 추가, 또 일부 개정된 게 있는데, 추가된 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적,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은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의를 참조하시고 지금은 법 개정된 것 위주로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법 조문은 그 대법원 법률 대법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종합법률 정보에서 하면은 이렇게 3단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갱신과 관련돼 가지고 그 과거에는 그 6조 계약갱신권에서 임대인 임자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제 지금은 개정돼 가지고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1개월 전까지였는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앞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임차인 임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앞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을 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와 관련돼서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요것도 이건 맨날부터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고, 근데 사망에서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2개월 전까지라는 거,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래에 신설된 게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있었죠. 거기도 기간이 변경이 됐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쪽에 있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6조의 3 해서 제1항 6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이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가지고 조금 해석을 달리 해볼 수도 있지만 일단 법문상으로는 현재 이기에 연체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다음에 6호에서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 임대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 가목, 나목, 다목은 읽어보시고 8호에서 임대인, 뭐 임대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가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요것들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소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5항에 보시면 임대인이 1항 8호 임대인 직계존비석을 포함해서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물론 당연히 뭐 이때 임차인은 손해를 입증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뭐 보증금 증액과 관련돼 가지고 그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뭐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고, 뭐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했는데 요 단서에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8조의 2, 8조에 따라 웃음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이래놨습니다. 나머지 뭐 구성, 임기, 뭐 그런 것들 뭐 일반 입장에서 필요 없죠. 이거는 저 위원회 문제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다는 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해놨습니다. 특별, 특광, 뭐 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의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저런 거는 뭐 내부적 사안이고, 조정의 신청과 관련돼서 14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분쟁 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항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기간 연장 사유와 그 밖
이렇게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조정의 성립과 관련되어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 뭐 화해 권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뭐 확정이 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조정에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정도 뭐 개정되고 뭐 추가되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그 2조에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다만 14조 2에 따른 상가 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뭐 권역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되는 규정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거 뭐 거절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되는 것도 규정이 있었고, 근래에 요 개정된 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10년으로 되었죠. 그다음에 권리금과 관련되는 규정도 있는데 10조의 4이랑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뭐 거절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요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 2개월까지로 바뀌는데,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 1개월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뭐 만료 2개월 전까지 뭐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쪽에는 그 부분이 없다는 거. 어쨌든 권리금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는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들도 있다는 거. 뭐 표준임대차 계약 작성 뭐 관련된 것들은 뭐 그냥 할 수 있다는 거고.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과 관련해서 그 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등의 감액이 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그 단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위원회 14조 2 상가 건물 임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상가 건물 임차위원회를 둔다.
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14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다음에 내부적 규정들이고, 다음에 상가건물 임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특방 자치도,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시행령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20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나머지는 자기들 내부 규정들이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법 원리가 바뀐 건 아니고 세부적인 규정에서 몇 가지 바뀐 거나 추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개정 또는 추가된 조문 위주로만 살펴봤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조문을 가지고 개정된 부분을 고치고 하십시오. 법 조문이야 대부분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임차인이시라면은 이 조문들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